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게 잠깐만. 다시 하는 게 낫네. 화면이 힘든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참 사는 게 바쁘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사상주의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하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 또 뭐 사회주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세계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주의 뭐 사상 이런 것이 뭔지 좀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학자처럼 이런 사상에 대해 가지고 아주 깊이 공부한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이런 것을 한 번씩 뭐 다 이제 탐구를 해봤습니다만 또 공산 또 뭐 옛날에는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통일교회 통일사상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그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통일사상을 이제 우리가 표방을 하는데 통일 원리를 사상으로 정립한 것이 이제 통일 사상인데 그 통일 사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공생공령 공의주의다라는 겁니다. 공생공령 공의. 우리 통일 사상 공생공령 공의주의였어요. 사상으로 표현하면은 공생공령 공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생공령 공의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된 것이 좀 뭐 없어요. 근데 뭐 따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뭐 명쾌하게 결론 지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막 공부하면은 책이 막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단 말입니다. 그리 이 공산주의를 공부하려고 사회주의를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은 그 책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봤습니다만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상에 대한 정의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 그것도 설명해야 되고 또 누가 이 사상을 사상을 주창했는지 또 그 사람의 생애 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런 사상을 가지고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것도 쭉 살펴보고 또 그리고 이 사상이 또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니까 책이 이만큼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져요. 그리 이런 사상들은 전부 서양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 뭐
볼셰비키 혁명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소련의 그 러시아 때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혁명인데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셰비키 혁명은 몇 명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설명할까 하면 그 시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런 거 다 빼고 이 시간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만 이제 딱 짚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뭐 공산주의 사상 그런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알기 쉽게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이제 뭐 사전 찾아보고 아니면 그 요즘 인터넷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 뭐 알아볼 것은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다 같이 생산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갖고 간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그 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설폐하느냐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날 때 그 시대는 그 르네상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이 자본가들이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이 지주계급이라고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되니까 공장을 만듭니다.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막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익을 취하잖아요. 이익을 취하는데 그 이익을 취했을 때 그 대부분의 이익을 자본가가 가지고 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만 조금 갖고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월급을 가져간 사람이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넘쳐났기 때문에 싼 월급을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 월급이 싸기 때문에 급여가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런 그 부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모순, 과도기적 현상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주장한 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본가들이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기계를 들어와가지고 하려면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투자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간의 수공업 이긴 것이 아니고 대단히 공장 막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단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죠, 사실은. 예. 그런 투자가 없었더라면은 노동자가 거기서 일할 일도 없겠지,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은 전부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말들이다 보면은 하고 생각하면은 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상에는 이제 그 쓰임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끼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코를 잡은 사람, 뭐 다리를 만진 사람, 뭐 엉덩이를 만진 사람, 뭐 배를 만진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만진 사람이 코끼리를 얘기를 하면 다 틀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사상도 알고 보면은 그와 같은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공산주의 그 누구야? 아주 그 유명한 강사예요. 요즘 전한길 씨 있잖아요. 전한길 씨처럼 그 뭐야 그 일타 강사를 그러나요? 그런 분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한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이 잘 되는 데가 있대요. 잘 이루어진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가족 거야. 부엌에 가면은 그 부엌 살림을 하는데 엄마가 이건 전부 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도 가가지고 부엌에 가 라면도 끓여 먹고 아빠도 가가지고 끓여 먹고 하잖아요, 그죠? 네, 아빠가 쓰는 뭐 예를 들어 공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애들도 갖고 와서 쓰고 뭐 이렇게 제자리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또 가족들이 전부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지, 그죠? 예, 그래갖고 그 밭에서 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거나 해가지고 이익금이 생기면은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다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가장 잘 적용되는 사회는 가정이다, 가정. 가정에서는 공산당이란 이론이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해요. 계급 차별에 대한 비판. 사회주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이제 회사 사장하고 노동자하고는 고용자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계급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인이 뭐 시키면 종은 무조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거래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그리고 함부로 자르지 마. 이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뭐 중간 단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상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 주워 듣고 누가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듣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회주의는 사회에 나갔을 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누가 내 위에서 명령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아요. 어때요? 우리 자율적으로, 그죠? 자유롭게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사관계도 협의도 하고, 그런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사회주의는 그런 것을 표방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간단하죠. 계급 내위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마라 라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재화의 제적 사적 소유. 그러니까 이제 뭐 재물, 땅, 공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 뭐 이런 걸 전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주의 내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어. 그래 그 돈으로 내가 땅을 샀어. 그건 내 거잖아요. 내 노동의 대가. 내 노동의 대가를 땅으로 바꿔 놓았을 뿐이야. 그죠? 내 소유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땅이 영원히 내 소유는 아니지, 그죠? 그런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본주의도.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뭐 누가 만드는 이걸 이제 좀 얘기하면 복잡한데 이런 것만 보자 그러면. 자본주의 재물을 재화를 즉 땅 대표적인 게 땅 공장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 민주주의는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도 이제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요. 이 나라 안에서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좀더 파가자면 요건 이제 권리잖아요, 그죠? 권리잖아요. 권리가 따른 권리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 권리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자유잖아요, 그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력 의무,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이런 것이 따라붙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는 더더욱 그랬어요. 내가 누구나, 그죠? 누구나 다 이런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예. 이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당연히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수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주권이 없었죠, 그죠?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시대에 지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를 국가를 이제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투표권을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준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하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주려면 또 뭐 해야 되냐면, 그죠? 뭐 해야 되냐면 또 교육제도 이런 것도 해야 되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뭐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가 의사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조금 다르지만은 국회에서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실행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 의회 제도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의회 제도는 옛날 로마 시대 의회가 설명하는 것이 제일 아마 편리할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의사 결정을 의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회에서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행정부에 넘겨가지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하고 함께 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의회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민주주의 자체에 자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인민민주주의. 이거 인민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도부에서 말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양 하고 말장난하다. 거짓말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주권이 따라가야 돼요. 주권이 안 따라가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간다. 주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간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권은 자유죠. 그 자유민주주의는 이 앞에는 말은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 자체에 이미 자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뭐 누가 날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 뽑아가지고 올라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제국주의는 뭐냐면은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지, 그죠? 황제 아래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런 통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주의라는 것이 그냥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사상,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공산주의 세력하고 지금 민주주의 세력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여기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겹치나요? 오히려 사회주의 계급차별에 대한 비판, 그죠? 요거는 민주주의를 잘 설명한 거죠, 그죠? 오히려 다 같이 주인인데 누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냐? 계급 계급이 왜 생기냐? 다 같이 민주주의에.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더욱 잘 설명해 놓은 거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잘 설명해 놨다. 가정생활을.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이것까지 싸운다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산주의가 최고인 것처럼 그 사상을 주장하고 있고, 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최고인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고,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국가가 최고인 것처럼 그래 또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공산주의를 배척한다 얘기입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좀 달라요. 공산주의는 이것도 없애버릴 거예요. 이것도 없애버릴 거예요. 의회주의도 없애버리고. 그 일당 독재지, 그죠?
집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에 끄집어내가 나라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집 안에서 적용시키면 딱 맞는 이론을 사회, 나라에, 국가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 사상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이 사상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른 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 제국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국주의.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 이 어디서 말 본 말 아닙니까?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 어디서 말 본 말 아니에요? 네? 뭐예요? 천일국. 천일국. 우리 통일국이 그렇잖아요. 통일교원들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제국주의가 다를 바 뭐 있어요? 이대왕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심정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상들을 타락한 눈으로 보니까 우리 보는 관점이 좁아가지고 이것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의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찢고 뽑고 싸우는 거지. 사실 이 사상 가지고 사상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상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보는 눈이 좁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세계가 어지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사상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래요? 천일국이다 이겁니다. 이 모든 사상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천일국이다라는 겁니다. 천일국. 이해됩니까? 네? 네? 이 모든 사상이 이루어진 곳이 천일국이다라고. 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민주주의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인민민주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천일국이다. 공산주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생활을 보고 공산주의 사상이 딱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일할 때. 내가 계급, 내 위에 누구 없고 내 밑에 누구 없고 내가 자유롭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은 내 거. 내 거. 그 돈을 내가 땅을 사든 뭐 집을 사든 또 공장을 지가 또 다른 걸 하든 그건 내 거. 내 노력 대가란 말입니다. 그건 내 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에 큰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한 표를 던진다 이겁니다. 내 생각을 한 표 던진다 이겁니다. 민주주의, 주권. 내 의견을 한 표 낸다.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을. 그리고 지역마다 다수결을 해가지고 그 지역 또는 그 국정 운영에
방향성에 백성들이 보고 이 사람 한 볼로 가면 좋겠다. 이쪽 방향이 좋아.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거로 투표해가지고 뽑아가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의회, 그죠? 의회제도. 여기서 이제 의논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일 터질 때마다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 터질 때마다 자 오늘 이게 투표해야 됩니다 하고 오늘 투표하고 내일 되면 또 이거 투표해야 됩니다 또 투표해야 되고 매일 그 나라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투표하기 바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뜻을 대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올려보내는 그게 이제 의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기 좋도록 법을 만든다라는 법을 예를 들어 교통법규 그죠? 근데 막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엉망이 되지만은 사람이 차를 막 씩씩씩 막 달리잖아요. 100km 막 200km 막 달리잖아요. 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교통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걸 법으로 만들어 제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치주의. 제국주의는 우리 천일국 같으면 누가 이대 왕님이죠? 이대 왕님을 중심으로 전부 이대 왕님이 만화의 왕자리 가고 우리 전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왕들이 이대 왕님한테 가 축도받아야 되지, 그죠? 기존의 제국주의라는 것은 여기 뭐 시장경제, 그 다음에 뭐 정치, 이런 것을 이제 제국 그 중심 나라에서 전부 지배를 하려는 그런 그 시제국주의라면은 같은 모양이지만은 좀 다르죠, 그죠? 축도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의회 누구 한 명 뽑아 올려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집에서는 공산 마누라하고 가족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공산 세계가 있거든요. 사적 소유 설정. 집에서는 니끼 어디 있어? 우리 딸내미들도 보면은 좀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아무나 입고 간단 말이에요. 설마 언니야 거라 하더라도 언니야가 내 건데 왜 네가 입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들이. 먼저 입으면 임자. 몸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이제 천일국이 이루어진 세계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되어지면은 이런 그 사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은 원래 천일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상 세계를 만든다면은 가정은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될 것이고 사회는 계급 차별이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죠? 재화는 열심히 일하는 건 전부 네 거.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대 왕님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가 돈 버는 거, 그거 상속하는데 상속계 왜 내야 돼? 이미 세금 다 내고 있는데. 내 거. 그죠? 그런데 또 투표 한 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따로 설명해 놓은 것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상주의다라는 겁니다. 주의다. 이것을 한꺼번에 보면은 이 사상 때문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지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눈이 좁아지고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상대방의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상대방이 하는 말귀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찢어보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되가 사상의 쓰임새가 각 처소에 있잖아요. 각 처소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구분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사상 통일이 되는 겁니다. 사상 통일. 공산주의도 하나도 이게 또 없어지고 전부 없어져 가지고 통일 그래서 공생공영 공의주의만 남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상들이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쓰임새가 공생공영 공의주의 안에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따지면 사상도 아니죠, 그죠? 천일국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모습.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은 공산주의가 사탄주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써먹어서 사탄 놈들이 써먹어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 이상 안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다라는 거.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함부로 써먹어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혼란을 일으켰다. 그 사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것도 하나의 창조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지라는 천일국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일부분을 엿보고 만든 사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면은 이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내용 중에 어느 한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찌직 보고 싸우고 있고, 민주주의도 그죠? 공산주의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싸우고 있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가 각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사상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지금 세대를 바라보면은 아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내 눈에 띈 것도 보면은 앞으로 사상이 통일될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눈에 띄겠죠. 지난번에 종교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사상의 쓰임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